안녕하세요. 나눌수록 충전되는 이호발전소 타워러브 정광영 리포터입니다.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안과 밖으로 많이 시끄럽죠. 우리 타워러브 가족분들의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마스크를 꼭 끼셔야 한다고 하는데 차차 전국에 마스크 보급을 늘린다고 합니다. 마테라 약국에서 일주일에 2개씩 구입 가능하니까 새 마스크 착용으로 청결과 위생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전달드리면서 시작하는 광포터의 위클리 섹스 리포트. 이번 주 순서는요, 세계 위클리 섹스 뉴스부터 펀펀한 섹스 리포트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위클리 성스러운 섹스 뉴스. 첫 번째 뉴스. 신혼부부 성생활, 아내 성격이 좌우. 성격의 섹스 빈도, 성만족도 등 성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대학연구팀은 신혼부부 278쌍을 조사했는데요. 부부들에게 2주 동안 성행위 기록을 요청하고 성격 5가지 요인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의 개방성과 친화성 점수가 클수록 섹스를 더 자주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편의 성격은 섹스 빈도와 큰 관련이 없었습니다. 성만족도는 아내와 남편 모두 신경증 점수가 클수록 떨어졌는데요. 반면 개방성은 아내와 남편에게 정반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방성 점수가 클수록 아내의 성만족도도 높았지만 남편의 성만족도는 떨어졌습니다. 단 성격은 자신의 성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드레아 멜처 박사는 행복한 연인의 평균 섹스 횟수는 2주 중 3, 4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횟수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일부 연구에서 커플들에게 섹스 횟수를 2배로 요청한 결과 섹스가 의무로 느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구팀은 연구기간이 짧은 데다 신혼부부만 조사했다. 성소수자는 제외했고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향후 이 부분을 보완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온라인 매체 더 컷에 게재됐습니다. 성격 5가지 요인이란 보편적인 성격 요인 5가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성이 있습니다. 개방성은 경험의 진보적인 성향, 모험심, 상상력, 고정관념 타파, 예술적 관심, 호기심, 다양성에 대한 욕구 등이며 성실성은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성향, 심사숙고, 규칙 준수, 계획성, 조직화, 준비성 등입니다. 또 외향성은 타인과의 사교,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 사회와 세계에 의욕적으로 접근하며 사회성, 활동성, 적극성이며 친화성은 타인에게 협조적인 성향, 타인에 대해 적응력과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이타심, 애정, 신뢰, 배려, 겸손도 포함되죠. 신경증성은 불쾌한 정서를 쉽게 느끼는 성향, 걱정, 분노, 두려움, 슬픔, 긴장 등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성생활은 남편이 아닌 바로 아내의 성격이 좌우한다는 첫 번째 뉴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남녀는 합이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남성의 성격은 배제되고 여성의 성격이 온전히 좌우한다고 하니 참 신기한 기사였네요.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개방성과 친화성인데요. 아무리 남성이 원해도 여성이 개방적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겠죠. 타워러브 여성가족분들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성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스 뉴스입니다. 상대 여성 매력적일수록 콘돔 사용 꺼린다. 남성은 성관계를 할 때 상대 여성이 매력적일수록 콘돔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온라인 의료저널 BMJ 오픈에 게재된 이성애자 남성의 콘돔 사용 의지는 매력에 영향받나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입니다. 19세에서 61세에 이르는 이성애자 남성 51명을 대상으로 한 이 실험에서 응답자들은 여성 20명의 흑백 사진을 보고 이 여성과 관계를 맺고 싶은지, 관계를 맺는다면 콘돔을 사용할지, 그리고 외관으로 해당 여성이 성병 보균자일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이 매력적일수록 많은 남성이 성관계를 맺고 싶어 했으며 콘돔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줄었습니다. 또 외관으로 판단한 성병 감염 가능성은 여성의 매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남성들은 성병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여성과 관계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성병 감염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여성에게 끌리는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콘돔 사용을 꺼려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병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오로지 상대 여성의 매력에 의해 콘돔 사용 의지가 좌우됐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사안에 대한 맞춤형 성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클라미디아, 매독, 임질 등의 성병 감염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죠. 남성들의 신기한 섹스 심리를 뉴스로 풀어본 기사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성병 여부에 관계없이 매력적일수록 콘돔 사용을 꺼린다는 기사인데요. 저 광포터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성병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꺼려질 텐데 세상에 참 많은 분들이 존재한다는 건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만약 이 연구를 여성이 진행했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네요.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광포터의 펀펀한 섹스 리포트. 첫 번째 펀펀 리포트. 7. 유산균 맥주 등장. 체코의 맥주 제조회사 오브 더 오브 유니가 체코 모델 알렉산더 브랜드 로바의 젤리 유산균으로 제조한 맥주를 발명했다고 인디펜던트 등의 외신들이 지난 2월 29일 보도했습니다. 이 맥주는 알코올 발효 과정에서 필요한 효모균을 젤리 유산균으로 대체 제조되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젤리 유산균은 여성의 자태, 유혹, 우아함, 매혹, 그리고 본능을 맥주로 변신시켰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맥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인디에고에서 15만 유로, 한화 2억 원이 모금되면 출시 예정입니다. 1만 유로, 한화 1,300만 원을 모금하면 여자친구의 젤리 유산균으로 발효한 맥주 60병 정도 주문 가능합니다. 이 회사는 BDSM 에일, 금발에일, 모나리자 등의 맥주도 계획 중이라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464유로, 한화 61만 원만 모금돼 시장 출시조차 불투명합니다. 모금 마감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네티즌들은 무슨 맛일지 궁금하지만 알고 싶지 않아. 그 맥주의 사정을 한다면 아이가 생겨서 집에 묶인 신세가 될지도 몰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펀펀 리포트. 기상천외한 충격적인 기사인데요. 바로 여성의 젤리 유산균으로 만든 맥주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라고 해야 할지 기발하다고 해야 할지 참 난감한 맥주네요.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신기하지만 자신의 질 유산균을 기꺼이 내어준 모델 알렉산더가 더 대단해 보입니다. 앞으로 상용화될 일은 없겠지만 세상엔 이런저런 신기한 일이 참 많이 있네요. 두 번째 펀펀 리포트. 여성의 몸에 대한 오해 5가지. 많은 사람이 여성의 몸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리 중에는 임신이 되지 않는다, 혹은 폐경이 되면 성욕이 떨어진다 등은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인데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오해 5가지를 소개합니다. 생리 중에는 임신이 불가능하다. 생리 중 임신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론 인디애나 소아과 교수는 임신에서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란 주기가 짧고 생리기간이 긴 여성이 생리가 끝날 무렵 성관계를 가지면 3일 이상 살아있는 정자와 새로 생성된 난자가 만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폐경이 되면 성욕이 떨어진다. 완경이 된다고 반드시 성욕이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성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성생활에 어려움은 겪을 수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 50대 여성 거의 절반이 한 달에 여러 차례 섹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40세에서 59세 2,40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10명 중 6명이 10년 전보다 성만족도가 더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수면 시간을 필요로 한다. 미국 듀크 대학의 에드워드 수아레즈 교수의 연구 결과 남성이 수면 중이나 잠들기 전 침대에서 뒤척이는 것은 여성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인슐린 농도와 염증 수준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는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로 꼽히는데요. 그 밖에 영국, 네덜란드, 일본, 싱가포르 등 100여 개국의 연구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30분 정도 더 잠을 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생제는 피임약의 효능을 감소시킨다. 항생제는 피임약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캐서린 마큰 하버드 의대 내분비학 교수의 연구 결과 리팜핀 등 항생제 중 일부가 피임약의 효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팜핀은 결핵의 주로 쓰이는 항생제로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항생제를 복용할 때도 콘돔 등의 부가적인 피임 방법을 함께 사용하라고 권했습니다. 의사는 여성이 처녀인지를 육안으로 알 수 있다. 의사들은 10배로 확대해서 보았을 때에도 성적 활동이 활발한 여성과 처녀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처녀막에는 원래 구멍이 있어 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여성의 몸에 대한 오해 5가지를 들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린 기사였는데요. 특히 제가 많이 들었던 건 의사는 여성이 처녀인지를 육안으로 알 수 있다라는 속설이 있었는데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됐네요. 타워로브 가족분들은 어떤 오해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성스러운 섹스뉴스에서는 상대 여성이 매력적일수록 콘돔 사용을 꺼린다는 기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펀펀 섹스 리포트에는 여성의 몸에 대한 오해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유쾌한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저는 특히 첫 번째 펀펀 리포트, 질유산균 맥주가 있다는 사실이 놀랐습니다. 오늘도 저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의 귀를 재밌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많은 구독 버튼과 댓글, 하트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섹스를 하는 그날까지 광포터의 섹스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러브.